자, 오늘 여기 명제의 증명 부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증명하는 파트인데 그 여러 가지 증명이 좀 몇 가지 나와서 이거 좀 숙지하고 있어야 돼.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명제가 참인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명제가 참인지 직접 증명하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은 좀 간접적인 방법으로 참인지를 증명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나옵니다, 이제. 자, 비슷한데 둘 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어. 뭐냐면 우리 어떤 명제가 만약에 참이면은 그 대우에 해당하는 명제 낫Q이면 낫P다라는 대우 명제도 참인 거 알고 있죠? 참인 거. 자,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짓이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근데 직접 증명하기 어려워. 그래서 대우 명제로 바꿔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야. 대우로 바꿔서. 대우로 바꿔봤을 때 참인 게 쉽게 증명이 된다면 우리 원래 명제도 참인 것이기 때문에 대우로 대신 증명하는 방법법이 증명하는 법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고요. 귀류법이라고 나오는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증명을 하고 있어. 근데 이 명제의 결론을 부정을 해보니까 뭔가 모순이 발생하는 거야. 내가 이 명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가정이나 아니면은 이미 알려진 사실에 모순이 발생하는 보여서 결론을 부정하니까 모순이 발생하면은 부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래의 그 결론이 성립함을 보여주는 이러한 증명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귀류법이네. 귀류법이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명제를 증명할 때 좀 이제 필요한 그러한 식들이 좀 이제 있거든요. 필요한 식들이. 자, 뭐냐면 요거야. 봐봐. 우리 이제 어떤 수 x가 이제 뭐 유리수인지를 만약에 확인하고 싶대. 유리수인지. 우리 유리수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유리수였었습니까? a분의 b.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유리수였었는데요. 분수꼴로. a, b 조건은 이제 정수로 이제 분수를 표현하는 건데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a는 뭐 0이 아닌 정수, b는 정수. 뭐 이렇게 좀 써 넣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A는 0이 아닌 정수, B는 그냥 정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홀수, 짝수, 뭐 3의 배수,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볼 건데 우리 홀수를 의미하는 표현식, 뭐 다른 거든 간에 일단은 K라는 문자로 한번 얘네 다 표현해 볼 거거든. K라는 문자로. 우선 조건은 다 똑같이 일단 쓸 겁니다. 이거 미리 다 씁시다. 우리 기본적으로 K는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일단은 그 홀수 표현식, 짝수 표현식, 뭐 3의 배수, 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들을 다 표현해 볼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 K에 대해서 이렇게 해볼게 이제. K에 대해서. 자, 이제 뭐냐면 자, 2번. 자, X는 홀수야. X는 홀수. 자, 이제 K가 자연수인데 가장 작은 자연수가 1이야. 자, 그리고 가장 작은 홀수는 1.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 3, 5, 7, 9 진행이 되는 게 이제 홀수지. 그래서 이 K-1이 홀수를 의미하는 표현식입니다. 왜냐면 K에 1 들어가면 1, 2 들어가면 3, 3 들어가면 5. 모든 홀수가 다 표현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홀수 표현식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짝수 표현식 혹은 2의 배수는 2K로 표현해주면 되지 않을까? K에 1, 2, 3, 4 들어가주게 되면은 2, 4, 6, 8 이렇게 짝수가 등장하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3의 배수는 뭐겠니? 이거 3의 배수는? X는 무엇이겠습니까? 3K겠죠. 3K. 3, 6, 9, 12 이렇게 등장하려면 3K로 세팅해주는 게 맞을 거야. 3K로. 이렇게 세팅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요건 좀 생각해야 되거든. X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 자, 이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4라고 먼저 얘기하지 말고 1이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야. 1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1, 4, 7, 10 이렇게 3씩 차이가 나는 것들이 그걸 만족하겠지. 그럼 여기 뭐라고 쓰시냐면은 K에 1 넣었을 때 그 1이 등장하려면은 3씩 차이가 나니까 3K거든. K에 1 넣었을 때 1 나오려면은 뒤에를 빼기 2로 보정해 줘야 될 거야. 빼기 2로. 그래서 저렇게 일단은 표현할 수가 있어. K에 이제 1, 2, 3, 4 들어가주게 되면은 1, 4, 7, 10 나오게 되겠죠. 자, 근데 지금은 K를 자연수 조건으로 세팅해 놨을 텐데 그 K의 그 값의 조건을 조금만 수정해 볼게 이제.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도 나오냐면은 자, 다른 색깔로 할게. 자,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K가 원래 1부터 가능했잖아. 1이 아니라 0부터 가능하도록 세팅해볼게. 의미 아닌 정수라고 얘기하거든. 의미 아닌 정수. 일단 미리 다 써놓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K는 의미 아닌 정수. 이 표현들도 한번 좀 써놓도록 할게. K는 의미 아닌 정수. 여기도 이제 K는 의미 아닌 정수. 라고 일단 표현해 놓겠습니다. K는 의미 아닌 정수. 다 미리 좀 써놓으시고 그에 해당하는 그 홀수, 2의 배수, 3의 배수, 대례들 다 해볼게.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의미 아닌 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음수가 아닌 정수 얘기하는 거니까 0부터 스타트하는 거야. 0, 1, 2, 3. 그럼 가장 작은 그 정수 K값 0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은 홀수 1이 등장하려면은 이게 몇이어야 되냐면은 2K 플러스 1이야. 2K 플러스 1. K에 0 들어갔을 때 1 등장하게. K에 0, 1, 2, 3 들어가면은 1, 3, 5, 7 이렇게 나오도록 세팅해 놓는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짝수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K에 0 들어갔을 때 2 나오려면은 2K 플러스 1. 그럼 3의 배수도 비슷하게 K에 0 들어갔을 때 3 나와줘야 되니까 3K 플러스 3으로 맞춰줄 수가 있고 3K 플러스 3. 마지막으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수. 이제 K에 0 들어갔을 때 1 등장하려면 일단 3씩 차이가 나니까 3K야. K에 0 들어갔을 때 1 등장하려면은 저렇게 3K 플러스 1이라고 놓아주면 될 거야. 3K 플러스 1. 자, 그래서 흰색이 거의 메인인데 그 분홍색 표현도 가끔 나오긴 하니까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절대부등식이 나오는데 자, 절대부등식은 이제 이 부등식에 문자가 포함된 부등식이 있는데 부등식에 어떠한 수를 대입하여도 그 문자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그 부등식이 만족을 하는 부등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라 부를 거고 그러한 절대부등식에 뭐가 있는지 여기 먼저 슬쩍 좀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대. 뭐 이런 것들이 있대. 뭐 a제곱 플마 ab 플러스 b제곱 요런 거 저런 거는 절대부등식이다라는 건데 이제 이거 조금 이따 보고 이제 저 절대부등식이 왜 성립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는지는 이제 이따 확인해 볼 건데 저 절대부등식이 왜 저게 항상 성립하는 식인지 이제 증명을 이제 해볼 거야 이제. 근데 그 증명을 이제 하려면은 좀 필요한 알아야 되는 그런 실수의 성질들이 있거든요. 자, 어떤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실수의 성질들을 이용한대. 자, 뭐 하는 건지 보세요, 이거. 얘들아, 우리 A가 B보다 큰지를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그 둘이 빼보면 돼. 만약에 둘이 뺐을 때 양수가 나온다. 앞에가 큰 거야? 뒤에가 큰 거야? 앞에가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거 뒤에 거 중에서 뭐가 큰지 확인하고 싶으면은 둘이 뺐을 때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로 확인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양수가 나오면 앞에 게 큰 거고 이게 만약에 음수가 나왔으면은 뒤에 게 사실 컸던 거잖아요 그지? 이제 그렇게 증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2, 3, 4는 제곱이랑 관련된 건데 우리 어떤 수의 제곱은 당연히 0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죠? 제곱끼리 더해도 당연히 0 이상이어야 되겠지. 실수를 제곱했을 때에는 당연히 0 이상이니까. 그런데 제곱해서 더했는데 0 나온다. 각각이 0이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 각각이 0이어야지만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근데 5번이 좀 중요해. 잘 봐. 자, 두 수가 양수야. 그런데 A가 B보다 큰지를 확인하고 싶어. 근데 이걸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서 내가 제곱을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 거야. 얘들아, A가 B보다 크면 제곱해도 크겠지. 그치? 제곱해도. 그래서 이걸로 증명이 더 쉬워진다면 이걸로 증명하는 거야. 반대로 A가 B보다 큰지 확인하고 싶은데 루트를 씌우니까 증명이 더 쉬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A가 크면은 루트 씌워도 A 쪽이 큰 거잖아. 그지? 이렇게 대신 증명을 해볼 거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 5번은 요 1번이랑 좀 같이 활용이 돼가지고 증명이 되거든. 만약에 A가 B보다 큰지 확인하고 싶으면 그 둘이 제곱해서 빼는 게 얘들아 얘가 0보다 크면은 A가 B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A가 B보다 크다?
그래서 1번의 요거랑 같이 활용이 돼가지고 문제를 뒤에서 증명을 할 거야, 이제. 그리고 6번도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얘들아,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 안에 있는 수의 제곱은 같은 거야. 알겠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절대값끼리 곱한 거나 아니면 곱한 다음에 절대값을 하나, 이것도 결과가 같습니다. 얘도 이제 A, B의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인 거야. 절대값을 합치거나 찢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 절대값은 안의 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만약에 얘들아 이거 A가 0 이상이면은 이거 항상 성립하니 이거? 0 이상이면은? 0 이상이면은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등호가. 근데 A가 음수면 어떻게 돼? 음수면. A가 음수면 얘가 양수, 얘가 음수이니까 부등호 관계 성립하게 되는 거잖아. 그죠? 이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문제가 없다. 당연한 것 같지만 저거를 숙지하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이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절대부등식을 한번 확인해 볼게. 이렇게 세 가지 꼴의 절대부등식이 있어요. 세 가지 꼴이. 자, 이거 증명한 뒤에 문제에서 바로 나와서 거기서 증명하고 지금은 여기 밑줄만 채울게. 이게 성립하기 위한 등호 성립 조건은 A, B가 둘 다 0일 때만 이게 가능하고요. A, B가 둘 다 0일 때. 그리고 2번. 2번은 A, B, C가 다 같을 때 성립하는 식이고요. A, B, C가 다 같을 때. 그 다음에 3번. 절대값끼리 이제 더한 게 합한 거에 절대값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A, B가 0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야. 0 이상일 때. 일단 저걸 일단 미리 써놓고 왜 그런지 확인하겠습니다. 곧. 자, 그 다음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나와. 산술평균, 기하평균. 자, 여기 산술평균은 뭐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쓰고 있는, 알고 있는 평균이 산술평균이야,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수학이 90점이다. 근데 국어가 70점이다. 평균이 몇 점이야? 더해서 나누기 2의 준위가 80이지? 그게 그냥 산술평균이라 생각하면 돼. 그게 산술평균. 그런데 만약에 봐봐. 만약에 얘들아 어떤 도형이 있어. 도형. 도형이 점점 커진대. 도형의 넓이가 원래 1이었는데 2로 커졌다가 4로 커진대. 만약에. 그러면은 얘는 평균이 몇이네 얘들아? 평균이. 평균적으로 이제 넓이가 몇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이거? 1과 4의 평균 몇이야? 1과 4의 평균? 2분의 5 맞니? 2분의 5?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게 평균 아니야? 근데 보통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더하고 나누기로 계산하지만 이게 기하평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기하적으로 봤을 때는, 도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율로 변하느냐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이게 곱하기 2의 관계에 놓여 있는 거잖아. 곱하기 2의 관계. 그래서 기하평균의 관점에서 보면은 얘를 평균으로도 볼 수 있어. 얘를 평균으로도.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평균이 종류가 하나가 아니야. 평균이 종류가 되게 많아. 이렇게 따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야,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기하평균일 때 이 식이 성립하는 거거든. 얘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은 얘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죠? 얘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루트 씌워주면. 근데 이 산술평균과 비하평균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부등식 관계가 성립을 한대.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항상 더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크거나 같다. 저게 왜 저렇게 성립을 이제 해주게 되냐면은, 저게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기억해놔야 돼. 먼저, 이제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증명은 얘들아, 그러니까 앞에 거가 뒤에 거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려면은 앞에서 뒤에 걸 빼보면 돼. 자,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B에서 저기 이제 루트 AB를 빼줍니다, 이제. 루트 AB. 루트 AB를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얘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겠다 이거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통분을 해봅시다, 통분을. 자, 2분의 자, 통분합니다, 이제. 자, 통분을 해주는데 얘를 이렇게 한번 해보자. A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P. 이렇게 일단 좀 바꿔놓으실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해보자, 이제. 얘를 이제 이거를 변형을 이렇게 해줄 거야. 얘들아, A, B가 둘 다 양수이면 이렇게 할 수 있어. A는 루트 A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얘들아, 원래 우리 중3 제곱근의 성질에서 이거 A, B가 같은 양수면 루트끼리 이렇게 찢는 것도 돼. 저렇게 합쳐져 있는 것도 되지만 이렇게 찢어버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찢어버리는 것도.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분자를 잘 보시니까 이게 모아주는 식이야, 이게?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확인되니, 이거? 루트끼리 뺀 거의 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러면 비로소 뭐야, 이게? 우리 제곱은 항상 0 이상이니까 여기서 이제 0 이상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여기서. 아, 그래서 우리가 둘을 뺐을 때가 0 이상이 나왔잖아. 둘이 빼봤을 때. 둘이 빼서 0 이상이 나왔으면은 앞에가 큰 거야, 뒤에가 큰 거야? 앞에가 크다라는 거야. 앞에가 크다. 아니,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양수 나오지 않니? 양수. 그죠? 그러니까 앞에가 사실 더 컸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데, 자, 등호가 성립할 조건 확인해 볼게. 결국 이게 는 0이어야 되는 거잖아. 이게 0이 되려면은 제곱 안에 있는 게 0이 돼야 돼. 그러려면은 A, B가 둘이 똑같으면 돼. A, B가. A, B가 똑같으면 되니까 여기서 단 등호는 A가 B일 때 성립한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막 졸려 죽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눈치껏 알아서 이제 뒤에 나가시던 거 하세요. 알아서. 자, 한 자리밖에 없다. 자, 일단 증명 일단 이렇게 산술평균 이렇게 해줄 거고, 그리고 우리 이 상태에서 보통 문제 푼다기보다는 2를 곱해버려 가지고 이걸로 보통 문제를 풀 거야.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좀 기억을 해 놓읍시다.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에는 저걸로 적용을 해줄 거야. 저걸로 이제 기억해 놓고 계시면 되고. 자, 그다음 8번 봅시다. 8번. 코시-슈바르츠의 부등식. 자, 요거 이제 심화 내용인데 요거는 조건 잘 봐야 돼. 산술기하는 A, B가 둘 다 뭐일 때야? 양수일 때에 해당하는 조건이야. 양수일 때.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 B, X, Y가 실수일 때의 조건이거든. A, B, X, Y가 실수일 때. 자, 저럴 때 어떤 부등식이 이제 성립해주게 되냐면, 자, 잘 보세요, 이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제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왜 저게 성립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증명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봐봐. A가 B보다 큰지 확인하려면은 그냥 A 빼기 B를 계산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해주면 돼. 그래서 앞에 거에서 봐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저 뒤에 있는 거를 빼주면 돼. 이게 계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면 되거든.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쟤를 확인해주면 돼. 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전개해 줍니다.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시고 이거 전개 마이너스에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p xy 마이너스 b제곱 y제곱 여기까지 일단 전개해 볼 수 있어. 여기까지. 전개해 놓고 나니까 소거되는 게 좀 보입니다. 소거되는 거. 여기서 제곱 소거.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소거시켜버리면 남는 거 확인해 볼게. 남는 거. 남는 게 이제 a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xy 플러스 그 다음에 b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인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써놓고 보니까 저거 뭐 하는 식이냐. 저게 완전 제곱식이다라는 거야. 완전 제곱식. 그래서 쟤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 보시면 ay-bx의 제곱으로 여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0 이상이 돼야 되겠지. 0 이상. 0 이상이 돼야 돼. 자, 이렇게 이제 대주셔야 되겠고. 자, 그런데 이제 등호 성립 조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떨 때 등호가 성립을 해줘야 되느냐. 얘가 0이면 되거든. 제곱 안에 있는 게. 얘가 0이려면은, 봐봐. 이게 ay는 bx이면 되는 거잖아. 등호 성립 조건이. 여기서 양변을 a로 나눌게, a로. 그리고 양변을 또 x로 나눌게, 이제 x로 이제. 다시 나눌게. 자, 아까 ay는 bx인데, 여기 양변을 a로 나눠. 양변을 b로 나눠, b로 이제. a분의 x는 b분의 y로 일단 써놓겠습니다. a분의 x는 b분의 y.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자, 기억해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냐면
이거야. 요거분의 요거는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순서로 기억해놔. 알겠지? 자, 요거 a분의 x는 b분의 y의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a분의 x는 b분의 y로. 자, 저렇게 기억을 해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제 3개짜리 버전이 나와 이제 a, b, c, x, y, z 3개짜리 버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얘가 실수일 때 어떤 부등식이 성립을 해주게 되느냐. 자, 봐봐. 그냥 문자가 봐봐. 2개짜리에서 3개, 4개짜리로 그냥 바뀐 거야. 문자가 이제. 자, 그래도 뭐 달라지는 게 없어. a제곱, b제곱, c제곱, x제곱, y제곱, z제곱이면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해주는데 3개짜리 등호 성립 조건은 요겁니다.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 그냥 이렇게 들어가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십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 자, 근데 그 코시-슈바르트 부등식 이 형태를 좀 이렇게 기억해 놓고 있죠, 얘들아. 잘 봐봐 이거. 지금 요거로 예시를 들면은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의 꼴을 어떻게 기억해 놓냐. 얘들아 이거 지금 얘네들이 곱하면 a제곱 x제곱이지.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게 얘다라고 생각하면 돼. 무조건 이렇게 기억을 해놔. 무조건. 얘네들이 곱하면은 b제곱 y제곱이잖아.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게 여기에 오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편해. 여기에 오는 자리다. 그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은 코시-슈바르트 꼴이 안 보이는 게 있어 이제. 저렇게 기억을 해놓으면은 어떻게 어렵게 나오든 간에 다 풀 수가 있어. 해결할 수가 있어. 저걸 꼭 기억을 해놓고 계세요. 꼴 자체를. 자, 이거 곱한 다음에 루트 된 거라 생각해. 곱한 다음에 루트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 이제. 그런 관계로.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1번을 봅시다. 필수 예제 1번. 자, 필수 예제 1번인데 보시면 자,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우리 n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보겠대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증명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자,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볼 거거든. 대우를 이용해서. 우리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 자, 대우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대우로 이제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자리를 이제 바꿔주시고 자,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제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래서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1번은 맞는 설명이야. 1번은. 좀 더 확인해 보면은 자, 지금 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거니까 우리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한 것도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게 왜 3인지를 증명해 볼 거거든. 우리 어떤 자연수를 3으로 나누면 총 3가지 케이스가 있어. 3으로 나눠버리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거, 1인 거, 2인 거 3가지로 볼 수가 있죠.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 나머지가 0, 1, 2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리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얘네 둘이죠. 얘네 둘. 애초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이게 3의 배수 의미하는 거 아니니? 3의 배수. 즉 우리는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 n이라고 했으면 그 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거나 2인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또는 2. 근데 둘 중에 정확히 뭔지는 모르니까 여기서 일단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겠다는 거야. 자, 만약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가정해볼게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그러면 n을 어떻게 두실 수가 있냐면은 다시 여기다 쓸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게 요거야, 요거. n은 3k 빼기 1 보이십니까? 얘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야. 왜 그러냐면은 k에다가 1을 대입해. k에다가 1을 이제 1을 대입해 보셨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n은 3k-1 또는 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가 여기 와줘야 돼. n은 3k 빼기 2. 이렇게. 자, 저렇게 이제 써줘야 돼,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3의 배수가 아닌 수는 이 두 가지처럼 표현할 수가 있는데, 제곱을 한번 해봅니다. 제곱한 게 과연 3의 배수인가 아닌가? 자, 우리가 그 n이 3k 빼기 1일 때 제곱을 한번 해볼 건데, 완전 제곱식 해보시면 9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아 얘를 내가 3으로 좀 묶어볼게. 3으로 묶어주시면 3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일단 잠깐 여기서 보류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3k 빼기 2일 때도 한번 좀 들어가 볼게. 이제 이때는 만약에 제곱을 한번 해보시게 된다면 n제곱은 자,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 저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3으로 묶어주는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3의 배수인 것만 묻는 게 아니라 얘도 3으로 하나 뽑아내가지고 이제 3으로 묶어내면은 3k제곱 마이너스 4k까지 쓰지만 여기서도 3을 최대한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4를 3 더하기 1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거야. 저렇게 이제. 저렇게 표현을 좀 해볼 거야. 그러면 우리 지금 n이 3k 빼기 1이냐 2냐로 나누고 있으니까 아까 나조건 3k 빼기 2는 맞고 근데 제곱을 다 해봤잖아요. 3으로 좀 묶어줘가지고 표현해보니까 얘들아 여기 있지. n제곱은 3 곱하기 다 플러스 1. 제가 이 꼴이어야 되겠지. 이 꼴 이제. 그리고 이제 물결무늬 이제 이거 뒷부분 제곱한 거는 이 꼴이어야 되는데 이 꼴. 꼴을 보면은 자 다가 3k제곱 빼기 2k 요거는 맞아. 근데 라가 보면은 라는 3k제곱 빼기 4k 더하기 1 라가 안 맞아 지금 이제. 플러스 1이 없으니까 일단 얘는 틀린 것이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슨 증명을 하고 있냐면 원래 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제곱한 수도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 지금 제곱을 해본 식들이 두 가지 꼴로 나오게 되는데 얘네가 과연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이제. K가 자연수라는 조건이 깔려 있는데 생각해봐. K가 자연수면 K에 1, 2, 3, 4 들어가. 얘는 자연수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 결과가. 무조건 얘는 자연수로 나오게 돼 있어. 저 괄호친 거. 이렇게. 그리고 또 뒷부분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도 마찬가지에 K에 1, 2, 3, 4 들어가. 그러면은 1 들어가면 0 나오고 2부터는 얘가 자연수가 또 나오게 되는 꼴이거든 이제. 얘가 또 자연수가 나오게 되는 꼴이야 이제. 자연수가.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봐. 지금 이 앞에 거나 뒤에 거나 이제 0도 붙이자. 0 또는 자연수지. 0 또는 자연수. 근데 생각해보면은 얘들아 우리가 어떤 그 수에다가 봐봐. 요거랑 요거는 종합하면은 얘들아 얘나 0 이상의 어떤 자연수인 거지. 둘 다 합치면은. 저 다이던 라이던 둘 다 이제 0 이상의 자연수인데 0을 포함해서 0 또는 자연수인데 얘들아 3 곱하기 요거 더하기 1 해봐. 이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얘기하는 거지 이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뭐 여기 뭐 0까지 허용한다 하더라도 3 곱하기 0 더하기 1 이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야. 결론 이 식의 꼴 자체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에 해당되는 꼴이라는 거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수. 결론은 제곱을 해보니까 n제곱은 결국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절대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결론은 대우구를 우리가 참으로 증명했으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다라고 해서 정답은 4번으로 확인해주면 돼. 4번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를 다 기억해놔야 돼 이제.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해 놓으신 다음에 제곱한 게 과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지를 증명하는 방법인 거야.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2번도 봅시다. 2번. 자, 요거 이제 증명은 이제 항상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얘는 자, 루트 3이 무리수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보래. 루트 3이 무리수이다. 잘 보세요. 아니 루트 3이 당연히 무리수이지 저걸 왜 증명을 하냐. 이제 귀류법이라는 방법으로 증명해 볼 거야.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해서 뭔가 모순을 이끌어냈어야 되는 방법이었거든요. 자, 2-1번 해볼게 이제. 귀류법 결론을 부정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3이 무리수가 이제 결론이니까 부정해서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해보자.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주면 유리수
우리 유리수를 의미하는 표현식 기억나십니까? 유리수를 의미하는 표현식? 그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였죠. 루트 3을 a분의 b로 놓을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a, b 조건 잘 봐. a, b 조건. 아까 앞에서 그 유리수 조건 기억나니 뭐였는지? a는 0이 아닌 정수, b는 그냥 정수였는데 근데 루트 3이 일단은 뭐 양수인 거니까 그 굳이 정수라고 안 하고 자연수로 놔도 되는 거야. 자연수로 이제. 음수일 필요 없잖아 이제. 물론 0도 안 되겠지. 그래서 자연수로 세팅하는데 나는 그냥 자연수가 아니라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도록 기약분수, 서로 소인 자연수로 세팅할 거야.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입니다. 세팅 조건이.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로 세팅해 놓을 것이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실 거고 로 놓을 수 있다. 로 놓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해볼 겁니다. 3은 a제곱분의 b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b제곱은 3a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제 b제곱이 결국에는 3이 곱해져 있는 수니까 b제곱은 3의 배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b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우리 제곱한 게 3의 배수면은 제곱 안 한 수 있죠. b도 3의 배수입니다. b도 3의 배수. 이거 도대체 왜 성립하느냐? 제곱이 3의 배수인데 왜 제곱 안 한 것도 3의 배수냐? 그게 아까 앞에 필수 예제 1번에서 증명했던 거야. 아까 제곱이 3의 배수이면 안 한 것도 3의 배수이다 증명했잖아. 그죠? 방금 증명한 거야 저거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안 한 것도 3의 배수이다라는 거. 안 한 것도 이제 라는 건데 그러면은 b가 3의 배수이니까 b를 우리가 3k로 표현할 수 있지. 3의 배수이면 k는 자연수라는 조건으로 세팅해 놓겠습니다. k는 자연수. b는 3k로 놓으면 b를 내가 만약에 3k로 놓아주시게 되면은 b를 여기다가 적용해 보는 거야. b제곱으로 저기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야 이제. 그러면 적용해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제 9k제곱은 3a제곱이니까 9k제곱은 3a제곱 여기서 a제곱은 3k제곱이다 라는 거야. a제곱은 3k제곱 a제곱은 3k제곱이다. 그러니까 a제곱도 3이 곱해져 있는 수인 거네 이제. a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a제곱이 3의 배수이므로 a도 3의 배수입니다. a도 3의 배수. a도 3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a도 3의 배수가 나왔고 b도 3의 배수가 나온 거잖아. 즉 a, b는 모두 3의 배수인데 A, B는 모두 3의 배수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미 세워놨던 가정에 모순이 발생하는 거지. A, B는 3의 배수인데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조건의 모순이다라는 거야.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조건의 모순이다. 가정의 모순이다. 저렇게 이제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저런 식으로. 따라서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라고 결론 내리면 됩니다. 이제. 따라서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따라서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되십니까?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야 돼. 예전에는 서술형에 직접 다 쓰는 증명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비교적 이제 객관식 빈칸 뚫어놓기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증명하시고 그 다음에 2-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2-2번 자 루트 3이 무리수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1 플러스 루트 3도 무리수이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보래. 유리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 말하는 유리수의 성질이 뭐냐면은 얘들아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연산을 내. 여기서 말하는 연산이 사칙연산이야, 사칙연산. 유리수끼리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그 결과도 유리수야. 그 결과도 유리수거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이제 뭐 닫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유리수 안에서만 이제 갇혀 있는 거야. 그 계산 결과가 이제. 그래서 이제 갇혀 있다, 뭐 닫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봐봐 이거. 그 얘도 결론을 부정할 겁니다. 1 플러스 루트 3을 무리수라고 결론 내렸으니까 부정해서 1 플러스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하자. 1 플러스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루트 3 다시 1은 유리수이고 숫자 1은 당연히 유리수죠. 그리고 그 유리수끼리 뺄셈을 합니다. 유리수끼리 뺐을 때 유리수 빼기 유리수가 유리수이므로 이므로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이므로 한 다음에 내가 얘네를 빼보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이거 유리수로 가정했잖아. 지금 유리수라고. 요 유리수에서 요 유리수를 빼는 거야. 지금 유리수끼리 빼고 있지 이거 지금. 그럼 이 결론도 당연히 유리수여야 되겠죠? 1 플러스 루트 3에서 빼기를 해주면은 루트 3이 나오는데 루트 3이 유리수이다. 요거 뭐 한 건지 아시겠습니까? 요걸로 이제 확인한 거야. 요걸로 이제. 근데 당연히 모순이지. 루트 3 아까 뭐라고 가정했는데? 무리수라고 이제 이미 가정하지 않았네 이제? 루트 3이 무리수라고? 그런데 이는 루트 3이 무리수. 루트 3이 무리수라는 가정이 모순이다. 모순이다. 그래서 모순이 발생했으니까 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1 플러스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자, 그래서 다 결론을 부정해서 뭔가 모순을 발생시켜서 부정을 하지 않는 게 이제 올바르다라고 해서 이렇게 증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하시고 뒤에 3번으로 넘어갈게. 다 지울 거니까 일단 이거 좀 쓰시고. 다 쓰셨습니까? 지워도 되겠죠? 자, 3-1, 2, 3, 4까지 하고 좀 끌어다 가겠습니다. 자, 3-1번 봅시다. 3-1번. 자, 이거 아까 3-1, 2, 3번이 그 개념 부분에 있었던 절대부등식 세 가지거든요, 이제. 거기에 3-4까지 추가되어 있는 건데, 자, 다음을 한번 증명해보고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확인해보래. 등호 성립 조건. 자, 이게 확인 좀 해볼게. 자, 지금 일단은 좀 좁을 것 같아서 엿다가 쓸게. 자, 3-1번 엿다 하겠습니다. 자, 3-1번. 얘들아, 이거는 2차식 완전 제곱식 만들면 돼. 완전 제곱식. 그래가지고 A에 대한 2차식으로 간주해서 A제곱 플러스 AB 해주면은 절반의 제곱, 즉 4분의 B제곱을 일단은 더하자.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B제곱이기 때문에 4분의 3B제곱을 일단 이렇게 해서 식 보정을 해주자. 저렇게 표현해 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이 되죠. A 플러스 2분의 B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분의 3B제곱. 4분의 3B제곱이야, 이제. 4분의 3B제곱이야. 자, 그러면은 얘가 결국에 제곱의 합이기 때문에 얘가 0 이상이다라는 거는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거잖아. 당연히 0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0 이상이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 근데 왜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 등호. 자, 이게 제곱끼리 더해서 는 0이어야 되는 거잖아. 제곱끼리 합해서 0 되려면은 각각이 0이어야 돼. 각각이 0이려면은 저 A 플러스 2분의 B가 0이어야 되고 B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등호 성립 조건은 뭐냐면은 B가 0이면 A도 0일 수밖에 없거든요. 단 A, B가 둘 다 0일 때 다시 단 등호는 붙여야 돼. 단 등호는
A, B가 둘 다 0일 때 성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써놓도록 하게.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 이렇게 써놓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3-2번이야. 3-2번. 3-2번. 3-2번은 이거는 우리가 1학기 중간고사 대비할 때 곱셈 공식 변형해서 저거 외워놨던 거야. 저 식은 뭐랑 똑같냐면요. 바로 쓸게요. 저거 2분의 1 해주신 다음에 자 A 빼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B 빼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C 빼기 A의 제곱 요것들의 합이랑 이제 같기 때문에 쟤도 관찰해 보면은 제곱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니? 제곱의 합으로. 그렇기 때문에 벌써 뭐 증명이랄 게 없어. 그냥 끝난 거야, 그냥. 증명이 끝났다. 그러니까 0 이상이다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얘도 등호성립 조건 써보겠습니다. 등호성립 조건. 이게 제곱의 합이 는 0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등호성립 조건은 A가 B랑 같아야 되고 B가 C랑도 같아야 되고 C가 A랑 이제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거 다 고려하면은 A, B, C가 세 개가 그냥 다 같아야 돼. 세 개가. 단 등호는 A, B, C가 모두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거야. A, B, C가 모두 같을 때 성립한다. 라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 3-3번 3-3번도 봅시다. 3-3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증명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 잘 따라봐야 돼. 자 얘들아 이거 A, B 두 수에 대해서 절대값끼리 더한 거랑 더한 다음에 절대값 한 거 이거 비교했을 때 앞에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직관적으로 느껴지니 이거? 느껴지십니까 이거? 느껴져야 돼 얘들아.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을 해볼게. 이제 잘 봐. 그 증명의 아이디어가 이거야. 이제 여기 절대부등식에서 약간 조금 이제 난이도 있는 증명은 다 그 앞에 거가 뒤에 거보다 큰지 확인하려면 무조건 얘네들이 빼야 되거든 이제. 근데 그냥 빼는 게 아니라 자 제곱을 해서 뺄 거야. 제곱을 해서 이제 잘 봐. 우리는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좀 빼보실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실 거거든. 요거를. 대를 계산해 보시는데 그 앞에 거 제곱합니다. 잘 보세요. 앞에 거 제곱. 절대값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뒤에 거 제곱 해주시고 그리고 요거 얘들아 절대값 제곱이잖아. 이거는 그냥 안에 있는 수의 제곱이랑 똑같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지? 안에 있는 수의 제곱이랑 같다라고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A 플러스 B 제곱 그냥 전개하는 셈.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 제곱으로 일단 쓰도록 할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실 건데 정리를 이제 정리해 보시면 얘들아 절대값의 제곱 이거 뭐였어? 방금 얘기했지만 그냥 안에 있는 거의 제곱이랑 똑같아. 그리고 중요한 거 절대값끼리 찢어 놓은 거는 하나로 합쳐도 돼 이게. 그래서 이 절대값 A, B를 전체로 하나로 합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하나로 합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거 다 수정해서 바꿔 놓으시면은 A제곱 플러스 이 절대값 AB 플러스 얘도 이제 B제곱 바뀌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제곱으로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저렇게 쓰니까 이제 소거되는 게 보이더라. 소거되는 게 찹 이렇게 되겠더라. 이렇게 없어지는 게 가능하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제곱해서 빼버리면은 2배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여기까지 묶여지는 거 확인되니? 여기까지 확인이 되는데 그 앞에 그 실수의 성질 중에서도 이게 있었어요. 얘들아 그 절대값 AB랑 그냥 AB를 비교를 해. 애초에 절대값은 무조건 안에 있는 수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다라는 건 확실한 거야. AB의 부호에 관계없이. 저거 무조건 성립하는 거거든 저거. 그러면 이 뺀 결과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 양수가 돼야 되는 거 맞니?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0 이상이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0 이상이다라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0 이상은 증명했는데 이제 무슨 조건?
단등호 확인해야지. 단등호. 단등호는 어떨 때 성립해 주시냐면은 단등호는 이거 는 0이어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같으면 되잖아. 얘들아 절대값 a, b가 그냥 a, b랑 같으려면은 절대값이 그대로 없애져서 나온 거잖아. 우리 절대값 처리할 때 안에 있는 수가 양수여야 그대로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안에 있는 수 a, b가 0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야. 안에 있는 수가 0 이상일 때 성립한다. 요때 성립을 해주시는 겁니다. 요때 성립해 주시는 거. 되십니까?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4번을 볼게요. 3-4번. 자, 얘가 조금 증명이 좀 이제 있는데 좀 잘 봐봐, 이거. 증명. 3-4번. 이거 잘 봐봐. 3-4번이 방금 3-3의 증명 과정도 다 그대로 해야 되고, 플러스 알파가 좀 더 있어. 잠깐만, 다시. 잠깐만. 얘들아, 이거 잠깐 다시. 이거 조금 설명이 좀 빠진 게 있어서. 지금 다시 정정할게요, 이거. 여기 등호 성립 조건 사이에 좀 더 쓸 게 있거든, 얘가 이제. 좀 더 쓸 게 이제. 그거 지금 빠졌는데,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을 내가 여기다 쓸게. 잘 봐. 결국, 잘 들으세요. 제곱해서 뺐는데 0 이상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앞에 거의 제곱이, 요거의 제곱이 뒤에 거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요게 증명이 된 거지, 결국에. 요게. 됩니까, 이거? 요게 증명이 됐는데, 근데 얘들아, 이게 또 있다? 여기서 제곱이 더, 앞에 게 제곱이 더 크잖아. 그러면은 제곱을 안 하는 수 있지. 안에 있는 수. 안에 있는 수도 무조건 더 큰가? 그게 보장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요거 봐봐. 우리 기본적으로 3의 제곱, 2의 제곱, 대소관계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이거. 근데 제곱을 안 해. 부동호 성립하잖아. 그지? 근데 어떨 때가 발례가 되는 거냐면은 얘들아 음수일 때 봐봐. 음수일 때. 음수일 때는 지금 이거 대소관계 부동호 성립하지만 제곱을 없애버리면은 이거 성립 안 하지 이거. 그러니까 부동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그 제곱 안에 있는 수가 양수라는 거를 확인해야 돼. 양수라는 거. 그걸 확인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수, 우리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있죠? 얘는 당연히 뭐야? 0 이상이지. 얘는 당연히 절대값끼리 합이니까. 얘는 0 이상이고 저 절대값 a 플러스 b 또한 0 이상이므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비로소 이제 절대값끼리 더하는 게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저렇게 최종 증명이 되는 거야. 저런 식으로. 저기까지 나오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호 성립 조건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은 이제 맨 마중에 이제 써주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까지. 그래서 3-4를 이제 이 과정을 거의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제. 3-4번은. 자, 왜 그러냐면은, 3-4번은 이거야. 이거 절대값끼리 뺀 거의 절대값보다 항상 얘가 더 작다라는 건데, 얘들아 이거는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대소관계를 먼저 따져줘야 되거든. 대소관계를. 자, 그럼 케이스를 먼저 나눠줄 겁니다. 이제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냐면은 1번 케이스. 자, 절대값 A가 더 절대값 B보다 클 때. 2번 케이스는 그보다 더 작을 때로 이따가 해볼 거예요. 이제 저때로 가정해보자. 얘들아 이때는 지금 이 좌변이 0 이상인 게 보장이 되지? 0 이상인 게. 얘도 0 이상인 게 보장이 되지, 그지? 얘도 0 이상인 게. 그러니까 3번처럼 풀 수 있어. 요 3-3번처럼. 3-3번도 결국에 0 이상, 0 이상 2였으니까, 0 이상, 0 이상 2였으니까, 제곱끼리 뺀 거에 대소관계를 확인했었잖아. 3-4도 그렇게 가는 거야. 얘 제곱 빼기 얘 제곱 가는 거야, 이제. 저거 일 때, 저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요 놈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A 빼기 B의 제곱. 자, 이거를 한번 계산을 좀 해보고 싶어. 이거를. 그래서 계산을 쭉 해줄 겁니다. 요걸 이제 계산을. 아까 했던 거 거의 똑같이 하면 되거든. 바로 쓸게. 절대값 A제곱 마이너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 마이너스 해주시면서 요거는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제곱. 왜 이렇게 되느냐?
얘가 그냥 a 빼기 b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얘도 이제 a제곱이고 요거 이제 마이너스 2배의 전체 절대값으로 묶을 수가 있었잖아요. 저렇게 이제 아까도 똑같은 거 했었죠? 자, 그러니까 요거 이제 마저 해보자. a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소거되는 게 좀 보이더라. 여기서 이제 소거되는 게 보여.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없애놔 주셔가지고 마이너스 2로 좀 묶어보시게 되니까 절대값 ab에서 그냥 ab를 빼주는 식이 나오더라. 저렇게 일단 여기까지 쓰시는데 근데 여기서 아까 했듯이 절대값은 당연히 안에 있는 수보다 더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이게 보장이 된다라고 했잖아.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얘가 0 이상이지. 괄호 안에 있는 게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가 0 이하인 게 보장이 되지. 0 이하인 게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에 이제 확인이 되는 거지. 이제 여기서 0 이하가 나왔으니까 자 즉 그 제곱끼리 뺐을 때 저기 성립하니까 자 앞에 거의 제곱 빼기 앞에 거의 제곱이 더 작거나 같다. 뒤에 거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일단 쓰도록 할게. 이렇게 쓰도록 할게. 자,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 그런데 앞에 거 있죠? 앞에 거 이 조건 때문에 이거 0 이상 맞니? 0 이상인 거. 0 이상이죠? 얘가 0 이상이고 뒤에 있는 절대값끼리 이거 한 것도 얘도 이제 0 이상이므로 이게 0 이상이다라는 게 보장이 되므로 0 이상인 거를 한번 언급해줘야지만이 제곱 안 한 거 있지. 제곱 안 한 것도 0 이상이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제곱 안 한 것도 이게 이제 성립한다라는 거야. 이게 일단 성립을 해주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자 일단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과정이야. 2번 과정이지. 2번 과정. 2번 과정은 저 대소관계가 반대로 뒤집어질 때 요거 일 때거든. 요거 일 때인데 얘들아 요거는 더 쉬워. 이거는 저 좌변이죠. 좌변. 이거 좌변이 부호가 어떻게 나오니 얘들아? 절대값 a가 더 작으면은 이거 부호가 양수야 음수야 이거? 무슨 부호? 음수지 음수.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음수고. 그리고 이제 우변 절대값 a 빼기 p 얘는 당연히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 얘들아. 양수로 나올 수밖에. 이게 a, b가 같을 수가 없거든 얘가 지금 이제 a, b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이거이므로 좌변이 음수고 우변이 지금 양수이니까 당연히 이러한 대소관계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이게 성립하는 거지 당연히. 음수 양수니까 부등호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1, 2에 의해 최종적인 결론은 이제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p 작거나 같다 절대값 a 마이너스 p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증명이 됐지만 이제 단등호 해야 되겠지. 단등호 이제 단등호가 어떨 때 성립해 주냐면요. 단등호는 얘들아 단등호 조건 봐봐. 단등호 조건. 얘들아 단등호는 아까 여기 등호 성립 조건 요거잖아. 는. 이게 는이 되려면 절대값 AB랑 그냥 AB가 같아야 돼. 이거 아까랑 똑같이 AB가 0 이상이어야 가능한 건데 AB가 같은 부호여야 가능한데 이 조건 하에서 이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단등호는 이거 AB가 0 이상일 때 성립하는 거야. 단등호는 저 1번 케이스의 전제 조건에다가 저 AB가 0 이상일 때 성립한다라는 것으로 기억해 놓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4번이 좀 이제 빡센데 결국에 3-3번의 증명만 알고 있으면 3
3-4번에 요 1번 과정 증명이랑 똑같고 2번은 그냥 이제 부호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어요. 잠깐만 끊었다가 이어서 갑시다. 자, 필수제 4번인데 여기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야 여기. 자, 4-1번인데 여기 산술기하 부등식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산술기하 부등식은 요거였지. a 플러스 b가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게 산술기하 부등식이었어.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자, 지금 산술기하 부등식의 형태를 한번 봐봐. 형태. 저게 어떤 형태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두 수를 더한 거랑 곱한 거에 대한 식이야. 이제 합곱에 대한 거거든. 이제 합곱. 여기 4-1, 4-2 보시면 합곱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합곱에 대해서. 여기도 이제 합곱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풀 때 합곱에 대해서 뭔가 나오게 되면은 산술기하 부등식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좀 들어야 돼. 자, 4-1번부터 들어가면은 a, b가 3일 때 자, a 플러스 4b에 대해서 구해주고 있어. a 플러스 4b. a 플러스 4b에 대해서 산술기하 부등식을 한번 적용해보자. a 플러스 4b에 대해서 해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2루트 해준 다음에 얘네들이 곱해주는 거니까 2루트 4ab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2루트 4ab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근데 ab가 지금 3이래 3. 얘가 3이래. 그러면은 루트 4를 2로 끄집어 내주면은 결국 얘가 4루트 3이 될 것 같은데 4루트 3. 4루트 3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4루트 3으로.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최소값이 몇인 겁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니까 4루트 3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4루트 3. 자, 그때 a, b의 값이 무엇이냐라는 거야. a, b의 값이 무엇이냐. 자, 그때 a, b의 값은 이 산술기하 부등식에서 등호가 성립할 때야. 등호가 성립할 때. 자,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냐? 더하는 두 수가 같아야 돼. 더하는 두 수가. 이게 a 플러스 4b가 4루트 3이 되려면 그 더하는 두 수가 몇 의로수 같아야 돼? 더하는 두 수가? 둘이 더해서 4루트 3인데 반반 나눠 가져야 되니까 2루트 3 이어야 되지 않을까? 2루트 3. 그래서 a가 2루트 3, b는 2분의 루트 3인 거지. a가 2루트 3, b는 2분의 루트 3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b는 2분의 루트 3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야 이제.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4-2번도 해볼 건데 a 플러스 4b가 2일 때 ab에 대해서 최대값을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은 저 a 플러스 4b로 한번 산술기하 부등식을 쓸 거야. 요거로 산술기하 부등식 씁니다. 요거로 이제. 그럼 2루트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이 이제 곱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2루트 4ab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2루트 4ab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거 그 A, B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얘를 좀 정리해 볼게. 잘 봐. 자, 여기서 이제 양변을 약분해 보자. 약분해 보시고 그 다음에 1, 1이죠.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을 해볼게. 제곱을 이제. 제곱해 보시면은 1이 4A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AB가 어떻게 돼주는 거? AB가 4분의 1 이하로 돼줘야 되겠지. AB가 4분의 1 이하. 그래서 최대값이 4분의 1이야. 최대값이 4분의 1. 최대값이 4분의 1인데 자, 그때 AB의 값을 구해주래. 그때 AB의 값. 자, 이거 AB의 값은 그 산술기하 부등식에서 이 A하고 4B에 대해서 해준 거니까 요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야. 얘네들이 같을 때. 얘네들이 같아야 되는데 얘들아 얘네들이 몇 의로서 같아야 되겠니? 몇으로서? 더해서 2니까 각각이 몇이어야 돼? 1. 그래서 A가 1, B가 4분의 1이야. A가 1, B가 4분의 1.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등호 성립 조건은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로 해보셔야 되는 건데 이거의 응용 버전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4-3, 4-4가 응용이야. 응용. 자, 여기다 보시면 자, 4-3입니다. 자, 쟤네들의 합의 최소값과 그때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지. 자, 이거 산술기하 부등식을 이 덩어리로 이제 생각을 해서 한번 공식을 쓰려고 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거 이제? 자, 요걸로 내가 만약에 생각해 주신다면은, 요걸로 이제. 요걸로 생각해 보신다면, 요걸로 해보시면은, 지금 요거로 한번 산술기하 부등식 써보자.
그럼 2루트 해주신 다음에 이 덩어리들을 이제 곱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그냥 해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한다. 밑에 거를 4로 묶어볼게요. 4로 이제. 자,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얘들아 여기서 이제 뭐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더 할 수 있는 게. 아까 앞에서 산술기하 보등식 적용한 거 보면은 아까 4-1번은 얘가 3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거 루트 안에 이제 문자가 이제 없는 셈이 되는 거잖아. 이제 a, b라는 문자가 원래 있었지만 곱해서 3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안에 문자가 없는 거잖아. 결국에는 이 루트 안에 문자가 없어지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 문자가 더 이상 없는 게. 이거는 문자가 생기는 거잖아.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고 이거 안 되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루트 안에서 문자가 없어지려면은 얘들아 여기 약분이 돼야 돼. 약분이 돼주는 게 중요해. 약분이 되는 게. 이거 약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약분하려면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약분이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 산술기하 부등식 쓰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애초에 그 미리 약분이 되는 꼴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산술기하 부등식을 쓸 것이다. 자, 그럼 여기 a 플러스 2 분모를 약분시키려면은 여기 a 플러스 2가 필요해. a 플러스 2.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a 플러스 2 플러스 2를 해 놓으신 다음에 플러스 2를 그 다음에 이제 빼기 1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빼기 1까지. 여기서 이제 빼기 1까지 해주면 식 보정이 되겠지. 식 보정이. 저렇게 식 보정이 될 거야. 자, 요걸로 이제 산술기하 부등식을 씁니다. 요걸로 이제 2루트 해주신 다음에 2루트 해주신 다음에 요걸로 한번 해보자.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산술기하 부등식의 적용 대상으로 생각해서 a 플러스 2 곱하기 4로 묶어주셔가지고 4에 a 플러스 2분의 25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빼기 1까지 좀 들어가게 될 거야. 빼기 1까지 이제 들어가 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빼기 1은 이제 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얘를 마저 계산해 보시게 된다면 약분이 되는 게 보입니다. 약분되는 게. 이렇게 돼야지만이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이렇게 돼야지만이. 그래서 해보시게 되면은 자, 2 곱하기 2분의 5 2 곱하기 2분의 5 빼기 1로 되는 거니까 결국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돼? 이거 이제 약분돼서 4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지. 4라는 답. 4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4라는 답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그 최소값은 그러면 4이겠지만 그때 A값을 이제 구해주라고 했잖아. 그때 A값. 그때 A값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 산술기하 부등식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이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야. 얘네들이 같을 때. 근데 얘네들이 몇 으로서 같아줘야 되냐면 봐봐. A 플러스 2가 저 4A 플러스 8분의 25로서 같아야 되는데 자, 그 조심해줘야 될 게 있어. 조심해줘야 될 게. 산술기하 부등식의 대상이 된 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지. 이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몇이 나오는 거냐면은 5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더하는 두 수가 4일 때가 아니라 5일 때로 해야 돼. 5일 때로. 둘이 더해서 5야. 각각의 몇이 돼야 돼? 2분의 5가 돼야 되는 거야. 2분의 5.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이렇게 놓고. 빼기 1까지 같이 해버리는 게 아니라 산술기하 부등식의 적용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야. 저거 조심해야 돼. 자, 저걸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걸로 이제. 원래 빼기 1은 원래 있던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넘어가면은 A가 몇이 나옵니까? A가 2분의 1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풀어주면 A 2분의 1 나오죠? 또 할 필요 없어. 어차피 똑같이 2분의 1 나올 거야. A 이제. 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4번도 한번 보도록 하죠. 4-4번. 4-4번. 자, 4-4번은 이제 A 플러스 3B는 2일 때, 자, 저놈의 최소값과 AB를 구해주래. 요거는 좀 잘 봐야 돼, 4-4번은. 우리가 구해주고 싶은 게 이거의 이제 합의 최소를 물어보잖아. 얘들아, 이 꼴은 잘 봐. AB가 뭔가 그냥 더해져 있고 역수로 지금 더해져 있는 게 나오잖아, 만약에. 그러면은 얘네를 곱해봐야 되거든, 얘네를. 곱셈을 해봐야 돼. 근데 곱셈할 때 어떻게 곱셈하는지 봐봐. 일단 이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3인데 자, 우리 이놈에 대해서 원래 구해주는 거 있잖아. 이놈에 대해서. 근데 내가 곱하라고 했으니까 곱셈을 해보자. 저 A 플러스 3B를 여기 앞에 좀 곱해 놓을게. 이렇게 이제. 곱해 놓을 거야.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 지금 우리가 원래 구해야 되는 거에다가 내가 몇을 곱한 셈이야? 2를 곱한 셈 맞니? 2를 곱한 셈? 2를 곱한 셈이니까 그 식 보정을 위해서 다시 나누기 2를 해줄게. 식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나누기까지 좀 들어갈게. 나누기까지. 이렇게 보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개를 내가 싹 한번 해볼 것이다. 전개를 이제. 전개해주면 1, 전개해주면 얘가 이제 b분의 3a가 나오게 될 것이고, 전개해보시면 a분의 3b, 전개해보시면 얘가 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9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좀 더 전개해서 정리해보자. 10을 나누기 2에서 5. 그 다음에 2분의 1을 그냥 이제 전개하지 곱해주시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될 거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될 거야. 자, 그래서 요 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요 놈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산술기하 부등식을 적용을 해줄 거야. 여기서. 해보시면은, 자, 이 루트, 다시. 5가 여기 더해져 있으니까 5 플러스 해놓으시고, 5 플러스 2 루트. 자, 곱셈을 해보자. 2b분의 3a 곱하기 2a분의 3b. 이렇게 넣자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식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어. A 없앨 수 있고 B도 이제 약분해서 없앨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서 5 플러스 2 곱하기 여기 2분의 3으로 적용을 해주시면은 결국에 8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지. 8. 그래서 최소값은 8이야. 8. 8이라고 쓸 수가 있어. 8. 8. 이라고 쓰실 수 있습니다. 8. 8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 자, 그런데 8이라고 해주는데 그 등호 성립 조건 확인해 보자.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은 이 더하는 두수, 산술기하 부등식에 적용이 된 얘네들이가 같을 때란 말이야. 얘네들이가 같을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이 같다라고 해보시면은, 자, 2b분의 3a가 2a분의 3b랑 같아야 되는 건데, 요거랑 같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더한 게 몇 의루수 같아야 돼? 여기 산술기하 부등식에 적용 대상이 된 부분 여기지, 여기. 더해서 몇 돼야 되는 거? 3 돼야 되는 거, 3. 그럼 더해서 3이면 각각이 몇이어야 돼? 2분의 3이지, 2분의 3. 이렇게 식을 맞춰주는 거야. 2분의 3으로 이제. 이렇게. 마침 식을 보니까 이거 다 약분 되거든? 동시에 다 3 약분 가능하고, 동시에 다 2로 약분이 다 가능하니까 이제 결국에 b분의 a가 1. b분의 a가 1이죠. 그러니까 이제 a가 b랑 같다라는 거야. a가 b랑 같다. a가 b랑 같다라는 건데, 문제에서 또 이 조건이 있었잖아. 이 조건이 있었잖아. 이 조건. a 플러스 3b가 2라고 했으니까 a에다가 b 넣어가지고 b 구해보시면 4b가 2니까 b가 2분의 1. a, b는 똑같으니까 a도 2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어. a가 2분의 1 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야. 아시겠죠? 마지막 코시-슈바르츠 5번 이제 있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거 뒤에.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자, 이거 실수일 때 다음을 이제 푸시오라고 되어 있죠? 다음을 푸시오. 자, 다음 푸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봐봐. 이거 이제 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일단 써놓자. 얘가 어떻게 적용해 주시는 거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크고 나갔다 ax 플러스 by의 제곱.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한 채로 이제 5-1, 2, 3 한번 해볼게요,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4다. 자, 여기 적용해봅시다, 이제. 5-1번. 5-1번인데, 자,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자, 봐봐,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 자, 이거 한 번 더 쓸게, 이제. ax 플러스 by의 제곱.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얘가 4래. 얘가 4라고 나와있지. 그리고 2a 플러스 b를 구해주래. 2a 플러스 b. 얘들아, 2a 플러스 b를 여기서 꼴을 맞춰주면은 x가 2고 y가 1이면 2a 플러스 b 꼴 만들어지지, 그지? 2a 플러스 b. 얘가 2, 얘가 1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저 식 써보시면은 4 곱하기 5가 더 크거나 같다. 2a 플러스 b의 제곱보다 얘가 더 크거나 같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저렇게 이제. 저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자, 저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위 구해주는 거니까 결국 이거잖아. 2a 플러스 b의 제곱이 2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거 제곱 풀어주면 사이범위 나오죠. 마이너스 루트 20 플러스 루트 20 사이범위니까 마이너스 2 루트 5 그 다음에 그냥 2 루트 5 사이범위 있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한 번 더 여기다 쓸게. 마이너스 2 루트 5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냥 2 루트 5까지 이 범위 안에 이렇게 있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 이제 있다. 저렇게 보도록 할게. 자, 저렇게 이제 보도록 하고, 저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5-2번입니다. 이거 지우면 되고, 이제. 자, 5-2번은 3a 빼기 2b로 나와 있지? 3a 빼기 2b. 5-1 여기다 쓸게. 5-1. 자, 3a 빼기 2b,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3a 빼기 2b의 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x를 3으로 잡고 y를 마이너스 2로 잡아봐. 3a 빼기 2b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 3a 빼기 2b. 저렇게 맞춰줄 수 있는데 3a 빼기 2b 3a 빼기 2b 자, 맞춰주실 수 있는데 여기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a제곱 더하기 b제곱 최소값. 자, 요 놈에 대해서 구해주는 건데 x를 3, y를 지금 마이너스 2로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해보시면은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곱하기 13.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a 빼기 2b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저렇게 해주도록 할게, 이제. 자, 그러면은 요거 지금 3a 빼기 2b가 얘가 2라고 돼 있으니까 4잖아, 4. 결국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 13분의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일단 13분의 4가 최소값이야. 13분의 4. 이렇게 일단 잡고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저렇게 잡고 들어갈 수가 있어. 자, 그때 AB의 값을 이제 구해주래. AB의 값을. AB 값 구해주는 건데 그 코시-슈바르츠에서 그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였었냐면은 요거였어. A분의 X는 B분의 Y. 이게 등호 성립 조건이었거든. 그래서 A분의 X는 B분의 Y.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풀 겁니다. 이렇게 잡아서. 근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 A, B에 관한 식 여기 하나 등장하고 여기도 이미 하나 등장했잖아, 이제. 요거를 이제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뭐 그냥 연립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자, 연립을. 이거를 보면은 A, B를 어떻게 식 쓰는 게 좋을까? A, B를? 어떻게? 그치. 내 의도를 알고 있구나. A를 3K, B를 마이너스 2K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숫자를 분자랑 똑같이 맞춰서 이렇게. 그래서 저기다가 대입을 해서 풀어볼 거예요, 이제. 3A-2B가 지금 현재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제 대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그럼 9K 더하기 4K가 2네. K가 13분의 2네. K가 13분의 2. K가 나오니까 대입해서 A, B 먼저 구해보실 수가 있죠. 얘가 이제 13분의 6, 그 다음에 13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3분의 아니지 6이죠 6. 13분의 6 이렇게 놓아줄게. 이런 식으로 놓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놓으시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이것도 지울 거니까 일단 이거 일단 놔둬 쓰시고 이제 다 쓰셨죠? 5-3번입니다. 5-3번. 자, 이거 5-3번은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니까 하나를 더 추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해주셔서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의 전체의 제곱. 자, 이렇게 이제 놓도록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놓도록 할게. 자, 이것도 해봅시다, 이제. 이제 보시면, 자, 이게 제곱해서 3일 때, 자, 2x 빼기 y 더하기 2z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2x 빼기 y 빼기 2z. A, B, C를 이렇게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A, B, C를 이제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어. 이렇게 맞춰주실 수가 있고요. 자, 맞춰주실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제 2, 마이너스 1, 2니까 식을 저기에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얘가 이제 4, 1, 4니까 9 곱하기
그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저기 3으로 나와 있네. 3으로 이제. 결국에는 9 곱하기 3이 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제 2x 마이너스 1y 플러스 2z의 제곱.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렇게 놓으셔가지고 이제 저거 2x 빼기 y 플러스 2z의 제곱이 27보다 작거나 같다. 제곱을 이제 풀어보면은 루트 27 풀마 루트 27 사이범위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마이너스 3 루트 3에서부터 그 다음에 플러스 3 루트 3 이렇게 사이범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그때의 XYZ의 값을 이제 구해주라고 했고 최대를 구해주라고 했죠. 최대는 3루트 3이야. 3루트 3. 최대값은 3루트 3인데 어떨 때 이 최대값이 나오게 하느냐. 등호가 성립하느냐. 등호 성립 조건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성립 조건. 아까 얘기했듯이 자,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X, Y, Z를 이제 뭘로 놓을지 확실히 보이시죠? X를 2K, Y를 마이너스 1K, Z를 2K로 이렇게 놓자라는 거지. Z를 2K로. 이렇게 두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두자. 라는 것이고 근데 이때 그 K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이거를 저기다가 대입을 해도 뭐 나오긴 하겠지만 저거 말고 여기다가 대입해봐. 지금 3루트 3일 때 구하는 거잖아. 3루트 3일 때. 그래서 여기 2x-1y 플러스 2z가 3루트 3일 때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 이거 저기다가 대입하면 k 두 개 나와. 둘 중에 하나만 답이야. 하나는 답이 아니고. 하지만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딱 하나로 나오게 된단 말이야. 대입해 보시면 4k 플러스 1k 플러스 4k가 3루트 3. 그럼 k가 뭐시기가 나오니까 이제 k가 이게 3분의 루트 3이 나오기 때문에 3분의 루트 3. 이 k 값을 여기에 적용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3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3분의 2 루트 3으로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3분의 2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플러스 3분의 2 루트 3 세 가지로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그 프린트에서 이거 한 문제 일단 볼 거거든요. 이거 일단 한 문제 일단은 더 보도록 하시고 프린트 다 있으시죠? 프린트? 선민이 이거 프린트. 이거 중간에 20 이거 프린트 계속 갖고 다녀야 돼 얘들아 이거 같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수업하니까 넘기시다 보면은 중간에 필수예제 25 찾읍시다. 필수예제 25. 요거 하나까지 일단 할 겁니다. 요거 하나. 뭐 이제 어려운 건 아닌데 요거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 저거. 아, 얘들아 잠깐 그 앞에 잠깐만 얘들아 책에서 잠깐 그 책에서 이거 잠깐 그 수정할 게 좀 있거든요. 이제. 그 책에서 이 책 맨 뒤로 넘기면은 맨 뒤에 답 있는 데 있지. 답 있는데. 책 맨 뒤에 답이 하나 잘못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거 10번에 4-2번 볼래? 맨 뒤에. 책 맨 뒤에 10번에 4-2번. 거기 보시면은 거기 최대값 몇이라고 나와 있니? 10번에 4-2번? 2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이거 4분의 1로 고쳐 주시고 10번에 4-2번에 최대값이 2분의 1로 되어 있는데 4분의 1로 일단 수정해 주시고 다시 여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다시 여기로 넘어오시고 이 프린트로 그리고 프린트 문제도 지금 거기 밑에 유제가 오타가 있거든요. 밑에 유제 보시면은 거기 반지름이 몇이라고 나와 있어 이거? 반지름이 루트 2라고 나와 있어? 2라고 나와 있어? 그림이랑 거기 이 위에 말이랑 다르거든요. 반지름 2가 맞습니다. 2. 루트 2가 아니라 반지름 2로 이해하고 푸세요. 그 위에 문제, 아래 문제가 좀 다른 게 얘들아 위에 문제 이거는 그 산술기하라고 써놔. 산술기하. 위에 필수예제는 산술기하라 쓰시고 밑에는 코시-슈바르츠라고 써놔. 코시-슈바르츠. 그 내용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 내용을 이용해서. 위에 거는 일단 얘가 왜 산술기하인지를 일단 확인해 봅시다. 이제. 자, 이제 길이가 10인 철사로 직사각형 만들어내는데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의 최대를 물어보고 있어. 결국 여기 조그마한 가로 길이를 내가 이제 x로 이렇게 내가 잡아주게 되면은 x, y, 이렇게 내가 잡아주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저 모든 길이들을 다 더해준 게 10이 되어야 되는 거야. x 8개, 그 다음에 y 5개가 있으니까 8x 플러스 5y를 10이라고 놓으시는 겁니다. 8x 플러스 5y는 10이야. 이렇게 놓으시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거든. 가로가 4x고 세로가 그냥 y니까 그리고 4xy에 대해서 구해주는 거거든. 4xy가 어떻게 나올까라는 건데, 우리 요거 더한 거에서부터 산술기하 무등식을 적용해보자. 더한 거에서 해보시면은 여기서 2루트 얘네들이 곱한 거 40xy로 나오게 되겠지. 40xy로 나오게 될 거야. 저렇게 나올 건데, 여기서 좀 더 정리해볼게. 잘 보세요. 이거 이제 양변을 2로 나누자. 5, 그 다음에 루트 40xy. 제곱을 해보자. 25, 40xy. 이제 40으로 나눠보자, 이제. 그러면은 얘가 이제, 다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4xy니까 10으로 나눌 거야, 10으로. 40이 아니라. 10으로만 나눠주게 되면은 4xy가 10분의 25 해가지고 얘가 2분의 5가 나오게 돼서 일단 답은 2분의 5야. 답은 2분의 5. 답은 일단 2분의 5이긴 한데, 그 만약에 문제에서 등호 성립 조건을 물어볼 수도 있어. 등호 성립 조건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이 더하는 두 수가 같을 때라며. 근데 더해서 지금 몇이야? 10이지. 각각이 그럼 몇이면 되겠습니까? 5로 나눠 가지면 되겠니? 반 나눠 가지고. 그래서 x가 이때는 8분의 5인 것이고 y가 이때는 1인 것이 이제 확인이 되겠지. x가 8분의 5, y가 1 이렇게 확인이 됐고 이제. 자, 이렇게까지 x, y 조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고 여기까지 하고.